이 글은 제가 브런치에 그 많던 월급은 누가 다 먹었을까 라는 글로 등재했던 콘텐츠인데요. 오늘은 이 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취업을 해서 2년 동안 월급으로 받았던 돈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는 지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가계부를 쓰거나 신용카드를 없애본 적도 있었지만 별로 효과는 없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 돈으로 연애를 멋있게 했거나 여행을 했거나 독특한 컬렉션을 구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벌어들인 돈들은 그냥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음, 이런 느낌은 단순히 돈을 모으지 못한다는 사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천적으로 의지나 자제심 같은 특정한 자질이 부족하다는 증거였어요. 이렇게 밑바닥에서 계속 허우적거리다가 삶을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가난 속에서 삶을 종료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어, 저는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터무니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터무니없이 많은 물건들을 샀으며 그 과정에서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불안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저는 돈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통장 분리 덕분이었습니다. 통장 분리에 대해 한 번쯤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통장 분리의 개념과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급여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면 1차로 저축 통장으로 저축할 돈이 자동 이체되도록 합니다. 저축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입맛에 따라서 적금, 예금, IRP, 연금저축계좌, 보험, 펀드 등으로 이체되도록 합니다. 급여 통장에 남아있는 자금 중에 한 달 동안 사용할 생활비, 용돈이 지출 통장으로 자동 이체되도록 합니다. 지출 통장에 입금된 돈으로 한 달 동안 생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좀 살만하다고 느껴진다면 이건 저축이 부족한 거예요. 지출 통장에 입금되는 돈을 줄이고 저축 통장으로 이체되는 금액을 늘리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규칙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축 통장에 한 번 들어간 돈은 생활비나 용돈으로 유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 구조에 약간의 변형을 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수수료 같은 것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효과는 압도적이에요. 통장 분리의 기능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통장 분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이것이 예산안의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매년 모든 기업들은 예산안을 짭니다. 과거의 지출을 살펴보고 절약할 수 있는 곳이 없을지 분석하고 미래에 어떤 방식으로 지출할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들은 연 단위의 예산안을 짜지 않습니다. 이건 좀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홈쇼핑이나 백화점에서 되돌릴 수 없는 재앙적 지출을 저지르는 건 기업이 아니라 개인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매년 예산안을 짜고 그것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엔 삶이 너무 복잡하니까요. 통장 분리를 한 사람은 지출 통장에 남은 돈으로 생활해야 돼요. 지출 통장에 돈이 부족하면 자연스럽게 긴축 모드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만약 돈이 부족할 때 사람은 추가 소득을 만들어내야 돼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실비보험금을 청구했던 것은 카드값이 펑크가 났을 때였습니다. 네, 실비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제가 태어나 해본 모든 일을 통틀어서 제일 귀찮았어요. 그래도 했어요. 카드값 때문에. 물론 카드가 연체된 순간에도 저는 상당히 많은 예금이나 현금성 자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손을 대진 않았어요. 저축된 돈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은 가장 중요한 규칙입니다. 그리고 저는 실비보험금이 나와서 가까스로 카드값을 정리했고, 이 이외에도 저는 비슷한 경험이 꽤 여러 번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제 지출 현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디에 초과 지출을 했는지, 더 절약할 곳은 없는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자신이 설정한 지출 통장의 금액이 한 달 예산이 되고 삶은 자연스럽게 거기 맞춰 적응이 되게 마련이에요. 통장 분리는 또 가계부로 기능합니다. 처음 은행에 들어왔을 때 제 통장은 카오스 상태였어요. 급여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음식료값, 통신비, 보험비, 적금, 술값, 옷값, 이런 모든 비용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은행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저는 통장 거래 내역을 다운로드해서 엑셀로 분류하려는 시도를 몇 번 했지만 금방 그만두었습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바빴어요. 효용 자체도 그렇게 없었습니다. 가계부를 자동으로 써준다는 어플도 사용해봤지만 금방 그만두었어요. 당시까지만 해도 제 급여 통장에 내재된 카오스적 지출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에는 지구의 IT 기술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통장 분리를 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현금이 움직이면 모든 수입과 지출은 가지런히 정렬됩니다.
굳이 가계부를 쓸 필요도 없고 가계부를 써준다는 어플을 쓸 필요도 없어요. 통장 거래 내용만으로도 얼마든지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급여 통장, 저축 통장, 지출 통장에 입금된 금액만 보면 자신의 수입과 지출, 저축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아는 게 재테크의 시작입니다.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라는 말이 있어요. 불완전한 정보로는 불완전한 결과만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투자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신의 소득과 지출에 대한 덜 떨어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 덜 떨어진 결과뿐입니다. 통장 분리의 마지막 기능은 의지력의 절약이에요. 사실 저는 저축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게 의지력과 의식적인 노력이란 게 매우 희소한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을 통해 의식적인 노력을 아낄 수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특히나 모든 홈쇼핑 채널과 페이스북 채널, 미디어가 합리적 과소비를 조장하는 이 시대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통장 분리는 돈을 절약하는 시스템일 뿐만 아니라 의지력을 아껴주는 시스템이기도 해요. 절약을 하는 능력은 근육과 비슷합니다. 통장 분리를 하는 사람은 라디오 주파수를 조절하는 것처럼 조금씩 이체 금액을 조절하면서 자신에게 적합한 수준의 저축률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높이면 돼요. 저는 연소득의 70% 정도를 저축합니다. 이건 제가 일을 아득아득 거리면서 궁상맞은 삶을 살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코코 샤넬이란 사람은 우아함이란 거절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저는 통장을 분리한 이후 제가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것을 예민하게 감지하고 거절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싸구려 정장은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울렛에서 파는 후질근한 운동복 같은 건 기꺼이 입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통장 분리는 독자적 라이프 스타일 구축이라는 면에서도 기능하는지도 모릅니다. 재테크에 있어서 통장 분리가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는 것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해요. 통장 분리라는 주제만을 바탕으로 출간된 책도 여러 권 있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비용이 들지 않고 효과가 분명하게 입증된 이 통장 분리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해요. 살아가다 보면 공과금 납부나 카드 결제, 그리고 이런저런 청구서 결제를 한 통장에서 결제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동이체들이 거미줄처럼 얽혀서 이를 통째로 정리하기가 굉장히 번거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행 창구에서도 어지간해서는 통장 분리를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업무가 지체되면 대기 인원이 초침처럼 올라가는 은행 창구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통장 분리를 권유해서 직접 처리하는 거는 사실 점심을 먹지 않겠다라는 것과 같은 뜻이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통장 분리라는 행위 자체를 개인의 실적으로 카운트하는 은행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통장 분리는 엄청난 시간을 잡아먹으면서도 개인 실적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가급적이면 첫 월급을 받기 전에 급여 통장을 만들면서 통장 분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설사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이라도 은행에 방문하셔서 통장 분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은행원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실 거예요. 은행원분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은행원들에게 받을 수 있는 도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들에게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